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지적. 둘째, 중도층, 여성층 3040 공약에 대한 실패. 셋째, 국민 공감, 소통 능력의 부족 등등의 다양한 패인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패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후보자가 생각하는 패인에 대한 보완점과 2년 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절박한 집권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막연히 잘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워낙 못하니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요행만 바랐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 읽기도 실패하고 평소 준비도 없고 공천도 엉망이고 우리끼리 늘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모두가 절박한 집권 의지 부족에서 저는 다 생기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선거 관리도 실패했다. 소위 축구로 말하면 문전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선거 기간 중에 우리가 막말 파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결정적인 실수나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갔던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무너졌을 때는 저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원칙은 쉽지만은 막상 지켜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첫째 조직, 둘째 정책, 셋째 인물, 네 번째 홍보, 그다음에 사전 준비 이런 것들을 모두 차분차분 해나가야 됩니다. 정책이란 것을 그냥 말하면 정책이지만 여기에는 민심 읽기가 들어가야 되고 지역별, 연령별, 세대별 맞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는 2년 이후의 선거 대책은 우리가 지금부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선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차례차례 준비해가는 길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것에 앞서서 이제 우리의 메시지가 국민들이나 상당한 영역에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밉상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런 것을 외부의 시각으로 철저히 봐서 제거하고 우리 아까 조혜진 후보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국민들이 저 당이나 저 당의 구성원들은 진정 국민의 어려움을 같이 하려는 진정성이 있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오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례차례 모든 영역, 성공하는 조직이 갖춰야 될 기본 영역들을 차근차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후보나 인물이 중요한데 지금부터 대선 후보 발굴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여러분 저 트롯이 낡았지만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새로운 장치를 태우니까 국민들의 환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후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이겼을 때도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거에 졌을 때는 그야말로 이유가 5만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호영 후보께서도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여기 우리 설문 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해당되는 거고 그중에서 특히 막판에 공천 파동, 뭐 호떡 공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특히 비례대표 공천은 저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피상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우리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우리 앞서 후보께서는 집권 의지를 얘기하셨는데 집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 당이 전혀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했던 부분이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당이 우리 민생과 관련해서 소위 시그니처 정책이라고 할 만한 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모습하면은 떠오르는 거가 강경투쟁, 장외투쟁 그거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 게 아니라 이 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안이라는 거는 제 문제의식에서 보면은 자명합니다.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당이
지금 우리 그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내용의 정책을 제시하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여 투쟁, 뭐 투쟁이란 말이 이상합니다만 대여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로 나가는 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본인의 어떤 불만 내지는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로 나가겠지만 우리 국회는 국회에서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여를 관여를 그 여당을 관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뭐 180석 대 84석 혹은 103석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그건 달리 방법이 없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는 방법은 바로 개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당이 비록 개혁은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 대표가 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원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또 대여 관계에서의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지지를 끌어내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힘을 얻어서 여당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야당을 만들어낸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그게 도지사 보궐선거가 됐건 대선이 됐건 우리 당에게 국민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